지금 여기 배변 신호를 느끼지 못해 고통받는 이와 잦은 배변 신호로 고통받는 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인터넷에 보면 막 고속버스하고 가다가 진짜 하늘이 노래지는 경험을 했다. 그거를 수시로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통스럽고 막 나와야 안에 있는 느낌이 들어요.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나와요. 막그 똥구멍 항문 찢어지고 막 이런 느낌? 흔하지만 남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가벼워 보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현대인의 고질병. 변비와 과민성 장 증후군. 혹 당신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이제 이 이야기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다녀오겠습니다. 지친 장을 보살피기 위한 이 시대 최고의 솔루션. 배변 활동 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장기에 직간접적인 좀 자극이 필요하다. 2주간의 놀라운 기적. 막상 또 나가려고 하면 불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또 호흡법 하고 또 진정시키고 또 출발하면 괜찮아지더라고요. 쾌변하는 이 횟수가 더 많아졌어요. 이제 운동 솔루션 하고 이제 식단 하고 하면서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맹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한 배변에 동행하시겠습니까? 굳은 결심으로 귀하신 몸을 찾은 한 사례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효성이라고 합니다. 예비군 지휘관으로 근무 중에 있고요. 제가 이제 한 20년 넘게 변비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드디어 20년 넘은 변비를 탈출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변비의 도전장을 내밀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공복인데 벌써부터 커피 드세요? 네, 커피가 공복에 원두가 배변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누구보다 변비 탈출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죠. 쾌변에 도움을 준다는 유산균 또한 10년째 복용 중인데요. 화장실은 며칠에 한 번 가세요? 한 3, 4일에 한 번 정도요. 실은 제가 만성 변비다 보니까 이제 대변을 보고 항상 이제 모양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 염소똥이나 뭐 토끼똥 같이 그러니까 시원한 변의 모양이 아니라 그런 모양이에요. 약간 되게 딱딱한 그런 모양. 네. 배변 활동에 좋다는 음식은 모두 먹어봤지만 아직 그녀를 만족시킨 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 사과 껍질째 먹기, 그다음에 찐 고구마 먹기, 그리고 뭐 ABC 주스, 네, 당근과 사과 갈아 먹기, 그다음에 뭐 녹황색 채소라고 하죠. 뭐 양배추 뭐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다 먹어봤고요. 그다음에 1일 1망고, 그다음에 건자두가 좋다고 해서 말린 자두, 그다음에 그 주스로 해서 푸른 주스 다 해봤습니다. 정말 나와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봤어요. 포기를 모르는 효성님. 최근 마시는 순간 변이가 온다고 소문난 마법 같은 커피의 존재를 알게 됐는데요. 한 줄기 빛 같은 정보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봅니다. 커피 드시러 가요. 오케이. 네. 저 아이스 돌체라떼 하나랑요. 돌체라떼가 뭐야? 돌체라떼가 연유 듬뿍 들어간 커피인데요. 그거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야? 네. 괜찮은 거야? 변이 잘 나온다 그래서 이거 이제 변비 있는 여자들은 변비 있는 사람들은 자주 사 먹더라고요. 소문만큼이나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변비를 잘 모르고 살거든. 심하게 되지 않도록 자기 본인 관리를 해. 네, 네. 어떻게? 운동. 일단 저 자전거 있잖아. 갖다 놓지 말고 움직이면 저걸 시켜야 돼. 저걸 심하게. 네? 움직이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던 그 분식절에는 좀 변비가 없었나요? 그 현역 시절에도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대 특성상 뭐 야외에 나가서 2주씩 수경할 때도 있고 뭐 일주일씩 뭐 훈련 나가서 바깥 텐트 치고 잠자고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럴 때 아무래도 여자 화장실이 좀 미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죠.
보통. 근데 그런 게 습관화되다 보니까 또 더 심해진 거. 인생의 절반을 변비의 고통 속에서 살아온 효성님. 과연 장활동의 탁월하기로 소문난 관장 라떼의 도움을 받아 쾌변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요? 남김없이 비우셨네요. 장도 얼른 비우셔야 할 텐데. 신호 안 오세요? 네, 안 오는데요. 그럴 리가요. 좀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보죠. 아니, 변비에 좋다는 건 다 먹었는데 이 정도로 신호가 안 올 수 있나요? 스스로 완벽한 신호라고 느낄 때만 화장실에 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남들이 예를 들면 6,7이 변이다, 신호다 해서 간다면 저는 9.9는 돼야 이거 변이다 하고 가요. 근데 저는 이 변비가 정말 그 무엇보다도 좀 심각한 질환이라는 걸 알고 있고 진심으로 이거를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고통을 모르실 것 같아요, 저는. 한편 효성님과는 반대로 잦은 대변신으로 고통받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다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이른 새벽 출근하는 차 안에서도 여러 번의 고비를 넘겨야 한다는데요. 지금도 배가 살살 아파가지고 출근이 원래 15분, 20분 거리인데 제가 거의 1시간 정도 미리 출발하거든요. 왜냐면 가다가 배 아프면은 볼일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차들 막히거나 그러면은 강도가 세지기 때문에 낯빛이 너무 안 좋으신데 지금이라도 화장실 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전에 타던 승용차였으면은 출발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원래는 저게 있다는 게 안심이 많이 돼가지고 배가 살살 아프더라도 참고 갈 수가 있더라고요. 대체 뭐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 차는 제가 캠핑용 화장실을 놓기 위해서 뒷자리를 다 떼어내고 구조 변경을 해놓은 상태예요. 아직 사용은 안 했어요. 근데 저게 있다는 것만으로 마음의 안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요거는 그냥 요거 열고 사용만 하면 되거든요. 응고제 넣고 볼일 보면 되는 거죠.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한 10년 정도부터 앓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만 있고 사람들하고 어울리질 않으니까 나중에는 진짜 고독사를 할 것 같더라고요. 만성적인 복통으로 송두리째 뒤바뀌었다는 진우님의 일상. 냉장고에 음식을 가득 채우던 시절은 다 옛말인데요. 그냥 냉동 닭가슴살인데 제일 간편하죠. 간편하고 다음날 무리도 안 되고. 그러면 닭가슴살 먹은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달 정도? 한 달 조금 넘게 된 것 같아요. 고구마랑 닭가슴살이랑. 제가 요만큼을 먹는데도 그 일부러 여기다 태블릿을 놓고 먹는 게 좀 천천히 먹으려고 요만큼 먹는데도 한 30분 가까이 먹는 것 같아요. 이거 먹고 차라리 배 안 아픈 게 낫지 양껏 먹고 배 아픈 것보다. 진희님의 몸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랍니다. 그날 그 일이 있기 전까진 말이죠. 이거는 거의 10년 전으로 되는데 제가 춘천 한번 자전거 타러 갔다가 화장실을 못 찾아가지고 한번 되게 고생을 했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딱 비우고 나서도 계속 못 지나치겠더라고 화장실을. 아마 그때 트라우마로 계속 생긴 것 같아요. 그거. 증상이 발현되기 전 평일 주말할 것 없이 운동을 즐겼다는 진희님. 당시 몸무게 60kg대를 유지할 만큼 날씬한 체형이었지만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운동을 아예 못하고 집에만 있고 먹는 건 늘고 살만 찌고 그러더라고요. 활동량은 거의 그때에 비하면 거의 없다시피 했죠. 집에서
회사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뭐 산책시키는 거 외에는 거의 안 움직인다고 봐야죠. 몸이 힘들어도 두 마리의 반려견 산책만큼은 잊지 않고 챙기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네요. 가을 산책은 집 앞에서밖에 못해요. 제가 멀리 갔다가 한번 봉변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화장실이 근처에 있어야지만 그쪽 루트로 다닐 수가 있거든요. 언제 올지 모를 배변 신호를 대비해 동네에 있는 화장실 위치까지 모두 꿰고 있답니다. 여보세요? 준이야, 내일 만나는 거 알지? 내일? 오케이, 알았어. 아, 내일 만나려면 아,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세요? 이것을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 약속이 생기면 전날부터 금식에 들어간다는 진희님. 이젠 굶는 게 습관이 됐을 정도죠. 약속 장소에 도착하기 전까지 공복 상태를 유지 중이지만 그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는데요. 지금 무슨 약 드셨어요? 아, 요거는 제가 가지고 다니는 지사제인데 급하게 또 움직이더라도 혹시나 몰라서 그냥 하나씩 먹고 있거든요. 오늘 또 저녁을 먹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또 불상사가 안 나기를 바라면서 하나 먹은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큰 결심을 했다는 진희님. 자가용 대신 전철을 이용하기로 한 건데요. 아, 더 긴장돼. 입이 막 너무 마르네요. 입이 발싹발싹 말라요? 근데 지금 입도 마르고 긴장. 뭐 시험 보러 가는 사람 같아. 5년 만에 타본다는 전철. 탑승 전 화장실에 들르기는 필수랍니다. 이게 9분 만에 간다는 건가요? 10분만 참으면 된다는 거네. 진희님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요? 와, 차 타고 3, 40분 거리를 6분 만에 오다니. 다음에는 버스 한번 타봐야죠. 아, 버스는 진짜 큰일 나요. 버스는 아마 어딘지도 모르는 데서 혼자 내려서 막 뛰어갈 수 있어. 화장실이 없는 전철 안에서는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진다는데요. 아이고, 조금만 더 힘내세요.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네, 화장실을 일단은 들렀다 갔다 와야 돼. 눈앞에 있는 화장실 표지판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야, 밖에서 먹고 들어가는 것도 도전이야. 처음엔 이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이제 너무 심하니까 회사에서도 빈번히 있는 일이기에 동료는 누구보다 진희님의 몸 상태를 잘 안다는데요. 이 형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거의 저희 회사 근처에 이제 김밥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걸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화장실을. 그때 이제 다 놀랬죠, 사람들이. 와, 이거 장난 아니구나. 이게 좀 가라앉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서 화장실 한번 갔다 오거나 그러면 출발 가능하지. 그 전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배 아픈 상태가 아니거든, 지금. 오케이, 알았어요. 지금 빨리 가야 돼. 알겠어. 들어가야 내일 봐요. 오케이. 무사기한하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마치 일반인이 된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좋네요. 뭐 아무 일도 없어갖고 다행이긴 한데 또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러면 이 좋은 것도 지옥이라고 생각하겠죠. 과연 진희님의 지옥 같은 일상도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솔루션에 앞서 병원을 찾은 효성님과 진희님. 두 사람의 배변 습관과 배변 형태 등을 파악하고 정확한 장애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대장 내시경 검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저 카페에서 글 보고 네, 제가 보자마자 그냥 신청을 했거든요. 저는 그게 조절이 안 되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차라리 안 나왔으면 그게 더 편하지 않나. 진짜요? 네. 안 나오는 고통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 좀 안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이거야말로 배변 이몽이네요. 머릿속에 뇌에서는 나와야 되는데 밑에서는 안 나오니까 이제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저는 참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네. 참지 못하시니까. 여기 오면서도 사실 배가 아팠거든요. 2시간에 걸려 병원에 올 때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진희님. 병원까지는 다 주황색이에요. 이렇게 빨간색이면 거의 끝차선으로만 다니거든요, 제가. 인터넷에 보면 막 고속버스 타고 가다가 진짜 하늘이 노래지는 경험을 했다. 그거를 수시로 겪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대박이다. 그러니까 뭐 어딜 못 가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화장실에 가셔서 볼일을 보시는 게 부럽긴 하네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요거 하면서 어떻게든 나아져야죠, 저희도 뭐. 그러니까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귀하신 몸을 보살피기 위해 나선 소화기내과 차재명 교수와 의학영양학과 임현정 교수. 먼저 사례자들과 함께 검사 결과부터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극과 극의 삶을 사는 두 분에겐 어떤 진단이 내려질까요? 문진표 작성에서는 효성님과 진희님 각각 변비와 과민성 장증후군의 기준에 충족.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대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원인이 아닌지도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두 분 다 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는 대장의 어떤 구조적인 형태학적인 변화를 보는 거거든요. 변비가 생기는 건 어디 대장암이 대장을 막고 있어 생기는 건 아닌지, 설사가 있을 때는 대장에 염증이 있는지 궤양이 있는지 2차적인 그런 소견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두 분 다 모두 기능상의 문제가 있어서 설사와 각각 변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두 분 영상을 촬영해 오셨다고 하셔서 치료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영상을 좀 보실까요? 네. 관찰 내내 단 한 번도 화장실을 찾지 않을 만큼 변이를 느끼지 못했던 효성님. 지금 신호야. 라고 제가 완벽하게 이제 그게 받아들여져야지 화장실을 가거든요. 대장이 하는 일은 물을 흡수하는 일을 해요. 처음에 대변의 형태는 거의 미숫가루 아주 묽게 풀어놓은 정도? 그런 형태예요. 그게 이제 대장을 쭉 이 한 바퀴 삥 돌아서 거치면서 항문에 가까이, 직장 가까이 오게 되면 이제 물을 계속해서 흡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점점 굳어져서 이게 우리가 소위 이게 보는 그런 배변의 덩어리의 형태를 갖추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장 안에 이게 머무르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물을 계속해서 뺏기니까 점점 더 딱딱해지고 점점 더 굳은 형태가 됩니다. 너무 화장실에 띄엄띄엄 가는 것도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안 마려운데 가요? 계속해서 이제 습관을 드는 거죠. 예를 들어 저희가 매일 아침 물을 마시면 장 운동이 좀 활발해집니다. 그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런 때 가서 화장실 가서 조금 노력을 하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서서히 좀 약한 자극에도 반응을 할 수 있게끔 좀 장을 좀 잘 달래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인 점. 변비에 좋다는 건 가리지 않고 섭취한 효성님이었는데 왜 특별한 효과를 보지 못했던 걸까요? 안 해본 게 없어요. 실제 좀 효과가 있으셨어요? 돌체락 때? 없으세요? 이게 만약에 변비에 좀 도움이 된다라는 자료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과학적인 근거는 없고요. 그런 소문이 돌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유가 농축됐잖아요. 우유에 이제 그 유당 때문에 그런 자극을 줘서
변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랑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근데 효성님도 진짜 효과를 보지는 못하셨다고 해서 하셨잖아요. 네. 유당 불내증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고구마 같은 경우에 섬유질이 많긴 해요. 그래서 과일이나 고구마 이런 데 이제 좀 수용성 섬유질이 좀 있고요. 드시는 게 좋은데 그럴 때 수분이 같이 있어야 걔를 좀 더 팽창시키는 그런 재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효선님 같은 경우에는 커피로 그걸 대체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카페인은 장기적으로 이게 섭취를 하게 되면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같이 마셔주지 않으면 오히려 김효성님 같은 경우는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참 그리고 앞에 영상을 잠깐 보니까 이게 피부 트러블 되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장내에 이게 대변이 오래 머무르고 있으면 그런 독소가 이게 가서 뭐 피부가 안 좋아진다. 하지만 그건 전혀 근거가 없고요. 사실은 장내에 어떤 대변이 좀 오래 머무른다고 해서 그 독소가 피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그럼 피부는 그냥 피부일 뿐이에요? 맞습니다. 정말요? 네. 충격적이다. 어떻게? 저 그리고 가끔 머리도 아픈데 그것도 전혀 관련 없습니다. 네. 관련이 없군요. 네. 그렇다면 확실하지 않은 정보만이 문제였을까요? 우리는 효성님이 변비 탈출에 실패한 또 한 가지 원인을 퇴근 후 일상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집에 안 가세요? 네. 자주 못 가시는 거죠? 네. 주말에는 가시나요? 네네. 금요일 하든 매주 퇴근하고 있어요. 직접 자가운전해서 3시간 하는 거 조금 육체가 못 버티더라고요. 사무실 안이 주된 생활 반경이었던 효성님. 대부분 앉아서 시간을 보냈죠. 저렇게 생활하신 지 지금 몇 년이나 되셨죠? 8년 차입니다. 네. 활동량이 너무 적어도 이게 장이 움직이지 않아서 배변하는 데 힘들어서요. 활동량을 좀 늘리셨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진짜로 이게 이 생활 공간이 굉장히 최적화돼 있어요. 공간을 내 건강을 위해서 좀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좀 고치셨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편 효성님과는 반대로 변이가 잦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진희님. 두 분의 고민이 진짜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속이 편하다는 음식 위주로 식단 조절도 해봤는데요. 저 포드맵을 이제 보고 저거에 좀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한번 해보시는. 갑자기 이게 몸살이 나가지고 일반식으로 또 바꿨습니다. 저 포드맵이 뭐예요? 일부의 설사를 좀 개선시킨다는 식단의 패턴이에요. 포드맵이란 소화 과정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발효되어 설사, 복부 팽만을 유발하기 쉬운 특정 당 성분을 말합니다. 장이 과민할 경우 포드맵이 적게 함유된 저포드맵 식품이 좋다고 알려졌지만 이런 식단 위주로 섭취할 때도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계속 저렇게 드실 수는 없고 저렇게 제한을 하다 보면은 이게 제한적인 영양소만 섭취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드시는 건 저것도 지사제. 지사제. 네. 그건 처방 받으신 거예요? 네. 아니면 또 저것도 많이 먹으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장마비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과민한 장으로 평범한 일상을 보내기 힘들던 진희님에게도 예외의 순간은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런 거 먹어도? 주말에는 어디 나갈 일이 없잖아요. 먹고 싶은 거 그냥 맘대로 먹고 야식도 먹고 해요.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네, 집에 있으면 또 괜찮습니다. 기계가 어디가 고장이 나서 생기는 문제는 똑같은 패턴을 보이는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주말에는 괜찮고 주중에는 안 좋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대장하고 뇌는 상당히 긴밀하게 서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뇌하고 장하고 어떤 축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시험 기간이 된다거나 뭐 입사 면접을 앞둔다거나 그런 경우에 스트레스 받으면 막 화장실 더 들락날락 하게 되고 배변 신호로 오고 그러거든요. 너무 긴장하고 불안하고 그러면 사실은 배변 신호인 것처럼 그렇게 신호가 전달이 돼서 막 화장실 가야 되고 그럴 수 있는데 김진희님은 그 주된 이유가 그런 쪽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배변으로 고통받는 두 분에게 각각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까요? 진희님 같은 경우는 외출을 할 때 내가 실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
과도한 트라우마 같은 건데요.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심리 상담을 한다든지 건강한 식습관을 조금 더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성님에 대한 필요한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식습관과 그다음에 적절한 운동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먼저 두 사람에게 공통으로 처방된 솔루션은 식이요법 개선. 효성님과 진희님의 일주일치 식단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식이요법을 제공하였습니다. 네, 효성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비 증상을 주로 이제 호소하셨었는데요. 첫 번째는 전체적인 식사 양 자체가 그리 많지 않으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분 섭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또 수분을 빼앗고 이뇨작용을 하는 뭐 카페인 음식을 좀 주로 드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수용성 식이섬유를 좀 섭취하고 계시지만 불용성은 좀 부족한 그런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대장에서 이제 변의 용적률을 더 높이는 데에는 둘 다 기여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수용성 같은 경우에 좀 더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불용성 같은 경우에 좀 더 이제 변의 용량을 더 증가시키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견과류라든지 아니면 좀 더 줄기 채소처럼 좀 질긴 채소류라든지 뭐 전곡류라든지 이런 거 좀 드셔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진희님은 아침, 점심, 저녁을 좀 골고루 드셔보시라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예를 들면은 뭐 쉽게 한식으로 치면은 밥, 국, 그다음에 뭐 고기 반찬, 채소 반찬 이런 종류 좀 균형 있는 식사를 지속하실 것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식이요법 개선 외에도 운동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한 효성님과 임상 심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한 진희님. 저는 운동 전문가로서 좀 움직일 수 있게끔 배변 활동을 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장기에 직간접적인 좀 자극이 필요하다. 그럼 우리 준비한 운동을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네. 만성 변비인과 동시에 활동량이 부족했던 효성님을 위한 운동법. 공으로 장을 마사지하는 운동으로 제가 해봤습니다. 이게 장막 공으로 누르기 운동입니다. 이 공으로 위로 올라가는 오름창자, 그리고 옆으로 가는 가로창자, 그리고 내려오는 내림창자의 그 길을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그 대장을 압박하면서 장 운동이 될 수 있게끔 돕는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서서 하면 좀 효과가 없는 게 서서 중심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복부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이 장기를 압박하는데 방어벽이 쌓이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 누워서 하면 편안하게 압박하실 수 있다. 자, 좋습니다. 마사지 하듯이 쭉 밀고 또 끌고 오세요. 끌고 오세요. 쭉 뼈로 끌고 가면 안 되고 살이 있는 곳으로 또 갖고 와서 이렇게, 그죠? 맞죠? 좋습니다. 대박인데요? 대박이죠? 쭉 워낙 누워 계신 걸 좋아하니까 가만히만 계지 말고 이거라도 하셔라. 얘기 좀 안 하시면 안 돼요? 진짜 물건인데요? 물건입니다. 장 마사지. 자, 두 번째 운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자세 운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면 약간 이런 그대로 들어 누우셔서 이겁니다. 아기가 이렇게 하잖아요. 상체도 드나요? 네, 아니 상체는 들지 않고요. 그래서 이게 총 3개 운동이 있어요. 왜냐면 하나, 둘, 셋. 다 누워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네. 양쪽으로. 이렇게. 자, 꽉 누르세요. 들이마시면서 배가 산처럼 올라가게 하고 다리는 떨어졌다가 다시 끌어당기면서. 좋아요. 그럼 그대로 얘만 펴고 배가 커지면 이 다리에 의해서 더 압박을 받으니까 호흡 참지 말고 계속 진행. 그렇죠. 하나, 또 들이마시고 내뱉고. 둘, 좋아요.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한번 압박을 가볼게요. 그대로 잡은 대로 배우신 대로 그대로 효성님 잘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또 쭉 내려가고 배를 산처럼 만든다고 볼록하게 배. 요게 이제 들어 누워서
아기 포즈에서부터 한 발로 장기 압박하기. 이 운동이었습니다. 열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게 뭐 하는 것 같지 않아도 이렇게 전신을 안 쓰시다가 쓰면 이것도 참 좋은 거거든요. 장기가 근육으로 감싸져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근육들은 자극을 받게 되고요. 또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음식물이 다음 부위로 이동할 수 있는 연동작용을 돕는 기능이 있습니다. 배변 활동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분들은 꽉 막혀 있거나 이 연동작용이 원활하지 않은 건데요. 운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다. 즉, 운동이 훨씬 효과적이죠. 다음은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고통받는 지니님을 위한 솔루션인데요. 이준득 임상심리 전문가가 장거리 이동이 불편한 지니님의 상황을 고려해 직접 집으로 방문. 과거 트라우마에 대한 상담을 충분히 진행한 후 단계별 솔루션을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지난번에 찍어주신 거를 좀 봤는데 그 견디는 기술을 아마 알려드리면 일상생활에서 그런 불안을 견디기가 좀 더 나아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평소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증상이 왔을 때 하는 건가요? 둘 다 가능한데요. 평소에 꾸준히 하셔서 완전히 몸에 익히시고 나면 그런 불안이 왔을 때 바로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조건 해야죠, 그러면. 예. 네. 이게 이제 저희가 배울 훈련들인데 네. 점진적 근이완 훈련이라는 게 있고요. 네. 호흡 훈련이라는 게 있고 체계적인 노출, 이것도 하나의 훈련법인데요. 이 훈련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생활 전반의 불안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불안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하나는 몸의 반응, 하나는 생각, 또 하나는 내가 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지는 마음.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만 사라져도 불안은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중 맨 처음 말씀드린 몸의 반응을 자연스럽게 진정시키는 방법으로 불안을 와해시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점진적 근이완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네. 자, 손은 여기 이렇게 허벅지 위에 올리시면 되고요. 눈을 감으시는 게 아마 좀 처음엔 편하실 거예요. 왜냐면 몸의 느낌을 느끼셔야 되거든요. 오른발에 힘을 꽉 줬다가 넷까지 센 다음에 다시 힘을 뺄게요. 자, 준비하시고 힘을 주세요. 발가락을 확 이렇게 오므리셔도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자, 이제 풀어주세요. 자, 그럼 이번에 왼발로 해볼게요. 자, 왼발에 힘을 꽉 줘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자, 힘을 천천히 풀어보십시오. 자, 근육이 느슨해진 게 느껴지시나요? 네. 와, 잘 됐습니다. 그 느낌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체에서 상체에 이르기까지 양쪽 종아리와 허벅지, 손, 팔, 가슴, 얼굴 등의 근육을 순차적으로 이완시켜줍니다. 못해도 한 20-30분 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대로 하신 겁니다.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도전하게 되는데 그 도전을 할 때마다 어쨌거나 긴장은 찾아올 거거든요. 그 긴장을 이 점진적 근이완을 통해서 가라앉힌 상태에서 도전을 하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도전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신기하네요. 잠깐 했는데 예. 낮잠 잔 것 같아가지고 신기하네요.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네. 가능한 여러 번 하시면 하실수록 더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네. 긴장이 돼 있을 때, 불안을 느낄 때 우리가 대체로 근육을 긴장시키죠. 몸 자체가 이완돼서 불안이 떨어지게 되면 긴장감도 저절로 감소됩니다. 느리게 하면 느리게 할수록 좋은 훈련법이기 때문에 빨리 해서 빨리 마무리 짓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가능한 천천히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신체의 근육을 이완시켜 긴장도를 감소시킨 후
체계적 노출법을 통해 그동안 회피해 왔던 상황과 마주하도록 하는데요. 그동안 내가 두려워서 못했던 길을 이제 가시는 거예요. 무리하지 않으시려면 내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지 혹은 배가 아픈지 이런 거를 잘 느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가 원래 가시고 싶었던 길이지만 네. 화장실이 없는 길이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네. 스스로 결정하셔가지고 돌아오시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그때의 불안 점수가 몇 점인지 잘 기억해 두세요. 네.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녀오십시오. 평소 화장실이 없어 다니지 못했던 길을 걸어보는데요. 과연 진희님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벌써 시도하시나요? 예, 배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잘하셨습니다. 네. 지금은 몇 점인가요? 점수로 따지면 한 50점 오. 정도? 좋습니다. 이게 바로 반응이 오는군요. 그만 가야겠다라는 거 아시죠? 예, 배에 힘이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딱 내가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견디고 돌아오시는 거고 점점점 늘려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한번 불안을 떨어뜨리고 갈게요. 네.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식으로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네. 5-7호흡이라는 거고, 보통은 사람이 숨을 들이쉴 때는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긴장된 상태를 만드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대신 내쉴 때는 긴장을 떨어뜨리고 불안을 가라앉히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죠. 자, 눈을 감고 5에 들이쉬고 7에 내쉬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5. 내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 6, 7. 코로 쉬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네. 좀 긴장이 풀리는 게 느껴지세요? 이게 예, 시작할 때는 예. 그냥 빨리 돌아가야지. 돌아가는 게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점점점 계속 줄어드는 느낌은 조금씩 있어요. 지금은 몇 점 정도 될까요? 지금 한 40? 40 정도? 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제대로 된 훈련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이 정도 거리입니다. 호흡을 통해서 10 정도의 불안을 다운시킨 거죠. 이거를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첫 도전으로서 굉장히 힘든 도전을 해내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만큼 성공하셨어요. 이거밖에 못한 게 아니라 이만큼 성공하신 거죠. 차근차근 나아가다 보면 잃어버렸던 일상의 기쁨도 조금씩 되찾는 날이 오겠죠? 2주 동안 솔루션을 이행하게 된 효성님과 진희님. 정확한 배변 상태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배변 일지를 작성하고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가도록 했는데요. 만성변비 20년 차인 효성님은 변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인 불용성 식이섬유 섭취와 볼륨 있는 식단으로 개선, 더불어 장에 직간접적인 자극을 주는 운동을 꾸준히 병행했습니다. 반대로 잦은 배변 신호로 고통받던 진희님의 경우 제한된 식품만 섭취하기보다 균형 있는 식단을 지속하고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점진적 근이완법, 체계적 노출법, 5-7호흡법을 훈련해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근육이완 훈련법을요. 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만족도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괜찮을까요? 뭔가 이렇게 할 때마다 최대한의 효과를 뽑아낸다 뭐 이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까다롭고요. 꾸준히 한다. 이걸 완전히 그 몸에 익혀서 나중에는 좀 시간을 덜 들이고 편안하게 이 훈련을 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에는 막이 너무 고통스러웠다면 지금 좀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파 볼래면 아파 봐라 그러고 난 참는다. 재밌더라고요. 예.
그렇죠. 점점 용기가 붙으실 거고 몸에 이렇게 익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배변 활동을 위한 2주간의 노력. 과연 두 사람에겐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잠시 후 놀라운 결과가 공개됩니다. 힘드셨죠? 숙제하시느라고. 네, 좀 힘들었습니다. 배변 습관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화장실에 가서 배변을 하는 게 몇 번 정도나 되셨어요? 일단은 횟수가 증가했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양이 네네 부피가 좀 이렇게 증가했고 만족도에 있어서 좀 많이 놀라운 변화였다. 그러면 그동안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배변 일지 한번 같이 볼까요? 아 네. 배변이 비포 앤 애프터 전후로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결과가 이제 보여주고 있잖아요. 배변 일지로 보니까 과거에는 이게 염소똥이나 토끼똥 같이 동글동글하게 조그맣게 보는 배변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 바나나가 많아졌네요. 횟수도 조금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바뀌신 것 같습니다. 수미양가 중에 수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아, 네. 한 번은 너무 제가 약간 비현실적인 거예요. 이게 내가 20년 동안 달고 살았는데 이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솔루션 팀의 단톡방에다가 네 쾌변했다고 이걸 동네 방네 소문을 내고. 예전에 그런 패턴으로 이게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되돌아가게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운동을 원래 그렇게 썩 많이 하시는 편은 아니셨잖아요. 거의 안 했죠. 네네. 운동을 또 꾸준히 병행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니라서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니님을 만나볼 차례. 2주 만에 뵙네요. 2주 된다 벌써? 네. 어떠셨어요? 첫째 주에는 거의 비슷했는데 두 번째 주에는 되게 좋아졌었어요. 처음엔 만약에 10번을 갔으면 요번에 최근 마지막 주에는 한두 번? 네. 배변 일지 이게 숙제 검사하는 기분이에요. 가지고 오셨죠? 전에 보면은 물기가 굉장히 전에는 많이 묽었는데 전체적으로 물기도 많이 좋아졌고 만족도가 특히 많이 좋아졌네요. 배변의 형태도 많이 좋아졌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는 게 상당히 많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조금 해결하셨다고 들은 것 같은데 등산을 가고 계시네요. 네. 산에는 화장실이 많지 않잖아요. 내려오는 길에 좀 불안하긴 했는데 또 호흡하면서 또 안정을 찾으려고 막 네, 그래도 이런 조그만 성공이 쌓이고 쌓여서 훨씬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지거든요. 올해 안에 그리고 내년에 그렇게 이 단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좀 성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응원합니다. 네. 2주간의 솔루션을 통해 귀하신 몸 전문가들과 사례자들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 그동안 너무 무채색이었거든요. 변비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뭔가 삶에 좀 색을 덧입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는 뭐 묽고 가늘고 짧고 뭐 그랬다면 지금은 거의 정상인의 편. 용 한 마리가 꿈틀대는 집에서 못 나오고 사회생활 못하던 시절을 또 까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배변을 너무 못하는 것도 힘들지만 너무 자주 하거나 화장실에 가야만 하는 그런 강박이 있는 것도 제3자는 전혀 공감해 줄 수 없을 만큼 본인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효성님이나 진희님처럼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사례들을 좀 보시고 내가 저런 부분을 좀 노력하면 20년 동안 지속됐던 변비도 고쳐지는구나 라는 희망을 가지고 굉장히 삶에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식습관 그것만으로도 체중이 늘고 질병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건강한 음식이 맞나? 괜찮을까? 이번에 식습관을 완전히 개선하셔야 될 거예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협심증, 심근경색, 중풍입니다. 너무 충격이에요, 지금. 오리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오리고기 세트를 드립니다.